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대선 주자들을 삼고초려해서 거국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빅텐트에 첫 포석을 놓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우세훈 서울시장이 동행했습니다. 왜 같이 갔을까요? 이를 바라보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장 내일 2명 중 1명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 하나, 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죠. 유죄 취지지만 그대로 출마한다는 이재명 후보. 이 후보에게 어떤 걸림돌이 앞으로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민심의 흐름이겠죠. 오늘 한 전 총리의 출마 영상 먼저 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 첫 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했던 부분이 임기를 3년만 하겠다는 겁니다. 3년 후에 퇴임을 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서정욱 변호사, 왜 이 임기 단축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요? 한 총리는. 아마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도 3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아마 지금은 이제 이거 상당히 과도기다 보니까 개헌이 가장 화두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개헌을요 이제까지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 때문에 불가능해요. 예. 나는 5년 하고 나머지부터 줄이자 이러면 이게 개헌이 안 되거든요. 누구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총선하고 대선 일치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임기 단축이 필요한 거죠. 예. 따라서는 개헌에 대한 이게 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임기 단축 카드를 꺼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얘기는 개헌에 대해서 국민적인 요구가 상당히 강해야 조금 효과적일 텐데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그 정도의 우리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보세요? 물론 개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 모두 다 동의하는 아젠다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자꾸 임기 단축을 얘기하면서 개헌을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열렸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 계엄 때문에 국민 열세 4천억이 들어가서 이게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나름대로의 염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년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는 임기 단축을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총선과 대선을 일치한다는 거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현실 정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왕적인 어떤 권위가 있는 최고 권력자예요. 그러면 이 권력자가 2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데서는 대통령에게 가장 큰 평가는 중간 평가는 아무래도 총선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결국에 보수 진영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 개헌 얘기가 분명히 화두에 오를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아마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답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중임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년 중임제와 함께 뭐가 중요하냐면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한 겁니다. 예.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지금 뭐 개헌과 관련해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가 마치 소극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예. 이 아젠다가 마치 또 국민의힘에서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적으로
어떤 책임지는 차원에서 임기 단축 그리고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 저는 모든 정치인은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동의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가 언급한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까. 개헌을 14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 25번, 뭐 당연한 얘기겠죠. 통상도 9번을 언급했다는 거 보면은 본인의 강점을 조금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11번.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요. 거국 통합 내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을 삼고초려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내각은 당선된 이후의 일이고 그 전이 아마 빅텐트가 될 겁니다. 지금 대선 경쟁자를 삼고초려하겠다고 했어요. 대선 경쟁자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아마 근데 그 김문수 후보 예. 1순위고요. 같이 이제 거의 뭐 DJP 연합처럼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또이 후보까지도 포괄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 오늘 같이 갔지만 그다음에 그 원희룡 후보 예. 그다음에 유승민까지 우쪽으로는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거고요. 드림팀으로. 예. 우파 쪽으로는 그리고 이게 저쪽으로 진보 진영으로 가보면요. 아마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있죠. 예. 분들이 포용합니다. 그다음에 그 가능하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예. 그 외에도 이제 그 손학규, 정대철 이런 예. 식으로 이게 진보 보수를 망라해서 물론 이재명의 민주당 빼고요. 그까지는 대연정 그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예. 그 빼고 여기 모든 보수와 진보 쪽으로 예. 포괄적으로 그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 저는 이렇게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언급한 인물 중에 조금 의아한 인물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후보. 당장은 글쎄요, 지금 현상으로만 보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점진적인 움직임이 있는 겁니까? 그냥 희망사항입니까? 유승민 의원은 이제 뭐 당연히 뭐 모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분은 이제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본인은 아마 이게 거부할 겁니다. 예.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게 수시로 연락하는데 아마 이게 본인은 이번보다는 이게 차기를 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빅텐트 속으로 아마 이게 거부할 건데 그럴 아마 가능성이 한덕수 있죠. 대행은 어떻게든 이게 그 포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예.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덕수 대행이 의도는 이준석까지 껴안는다. 예. 이거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후보로서의 정치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후보 본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뭐 같이 당하고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저는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무조건 안 한다. 이준석 대표 이러지만 예. 그러나 게 뭐 차기 서울시장을 이준석 주고 그다음에 대표를 한다든지 대통령하고 서울시장 자리가 또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 4번 했어요. 예. 또 이게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뭐 또 경기도지사도 있잖아요. 본인이 동탄입니다. 예.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 가능성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경기도지사 자리나 얼마든지 그 협상 가능하다 봐요. 예.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 들어가는 거 보셨죠? 지금 뭐 그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에서 이 빅텐트로 들어갈 사람들 규모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보 진영이라는 표현보다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런 의견이 저는 빅텐트를 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낙연 전 총리도 이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 바꾸라는 거는요. 이거 단일화 안 할 테니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으로서도 지금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또 비굴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끝나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가 빅텐트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실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 빅텐트 들어가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식구만 늘어가지고 분란만 일으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일단 한독수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분이 좀 아티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거국 내각을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무소속 그냥 달랑 혼자 있는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하고 단일화부터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담컨대 단일화 안 될 겁니다. 한덕수 후보 지지선언하고 퇴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한번 그 부분 다시 따져볼게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처음으로 만난 정치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 우리 하나 몇 군데씩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쌓이면 용량이 안 좋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어떤 약자와의 동행, 가시 성장 허락을 받아서 대폭 좀 포함을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뭐 제가 출마는 못하지만 제가 준비했던 정책은 출마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어느 자리에서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선점하시는 게 임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보면서도 역시 그런 쪽의 방향이 옳다. 고수의 가치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을 상당히 꽤 오래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대상이 오 시장이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장 먼저 캠프에 그 보낸 사람은 원희룡 후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측근들 있잖아요. 정무팀 이분들이 그 원래 한덕수 쪽으로 이미 가 있었어요.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의도의 맨하탄 21 사무실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구했다가 나경원 후보가 썼다가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쓰거든요. 예. 따라서 아마 이게 그 추구하는 목표 비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약자와의 동행 포함해서 예. 아마 이게 그래서 저는 원희룡 그다음에 그 오세훈 이런 이제 후보들이 아마 전적으로 그다음에 윤상현 예. 그다음에 박수영 이런 분들이 그 한덕수 대행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 시장도 그렇게 화답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미리.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 아는 그 정무팀의 예. 핵심들이 이미 한덕수 지지 쪽으로 오래전에 불출마할 때부터 저는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후보하고도 가깝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으니까 빅텐트를 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장 빅텐트의 설계자는 오세훈 시장으로 봐야 됩니다. 설계자를? 예.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가장 핵심은 이준석 대표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표가 몇 프로도 표가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이게 오랜 신뢰가 있습니다. 당대표 할 때부터.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할 때도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적극 도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한덕수 대행, 빅텐트의 오세훈 시장이 저는 이게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상대가 이준석 후보라는 말씀이시죠. 또요, 바로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쪽방촌을 들렀다가 바로 호남으로 갑니다. 근데 호남을 두고 호남 출신이다 아니다 뭐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그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선언한 첫날에 제가 광주에 5.18 묘지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한 겁니다. 저희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5.18에 대한 그것이 가지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인식과 배려 이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후보자님을 다 서울 분으로 알고 계시고 전라북도 전주 분이라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말씀하셔서 깜짝. 언젠가는 원적과 본적을 같이 쓰게 돼 있었는데요. 어느부턴가는 본적만 쓰게 돼 있고 원적이 전주고 본적이 서울입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 오면서 서울로 옮기셨어요. 언제 후보자 스스로 서울이라고 해달라라고 그런 요청하시거나 적은 확인한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오후에는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 일정이 공지가 됐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호남을 또 지방의 첫
일정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덕수 후보가 출마하기 직전에 야당 지지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방금 말했던 당신 YS 정부 때는 서울 출신이라고 하고 DJ 정부 때는 전주라고 했던 거 아니야? 과거에 민선 일기 단체장이 아니 전주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기재부에 쭉 전주 출신을 찾아봤더니 한덕수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한덕수한테 가서 좀 도움 전청했더니 저 전주 사람 아닙니다. 이랬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하려고 하는 혹은 또 해명을 넘어서 친화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건 어떤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 번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방금 한덕수 후보가 방금 말했듯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5.18에 대한 인식,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은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 뭐 이재명 후보가 경선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뭐 물표를 받긴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 조금 떨어졌었나요? 저희 누가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득표율이 득표율이요? 예. 아닙니다. 이번에는 거의 비슷했었나요? 네네 이번에는 그럼 좋았습니다. 앞서 그 점심에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옆에 호남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분들이 이 한덕수 전 총리를 봤을 때 어떻게 좀 느낄 거라고 보세요? 뭐 제가 이제 호남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 가족들도 호남에 다 있기 때문에 민심을 들어보면 예. 사실 이제 호남민으로서는 이 한덕수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이 잘못됐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얘기 들으면 또 이재명 후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예.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분들의 생각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이재명이 좋아서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재명을 좋아하진 않지만 당신이 민주당의 후보자라서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만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 동조 세력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 합쳐진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한덕수라는 사람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과연 진보 성향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우파 성향으로 나오는가 혹은 내란의 공범 세력으로 나오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호남민들은 평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